안녕하십니까. 하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6년도 3월 3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현재 글로벌 증시도 거래 중에 있습니다만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운데 저는 지금 전쟁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분석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정치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워낙 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또 제가 분석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면서 현재 상황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방송을 키면서 검색을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이라에 대한 검색을 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인지, 네타냐후 총리가 이야기하기를 이란 전쟁은 몇 년씩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안도감 아닌 안도감을 주는데,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전부터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취임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난다 였죠. 그런데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멘트적인 부분이지 시장에 직결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단기적으로 그런 요소들, 활용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제가 일전에 꼭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못 보셨으면 꼭 필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필히 보시길 권장드리는데 왜 영상을 보시라고 권장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에서 1월 달에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1월 달에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1월 달 영상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 요런 영상들 꼭 한번 봐보십시오. 요런 영상들 꼭 한번 보시길 권장드리는데 왜 보길 권장을 드리냐면 제가 당시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해 증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의 전형적인 패턴인 자국 우선주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세를 다시 들고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제가 1월달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베네수엘라도 때리고 이제 이란도 때리고 있는데 이란에서 이번에 죽은 양반이 세계 3대 악인이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별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끌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전쟁을 부추기고 활용한 것이거든요. 이제 미국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무기 산업도 활달하게 하고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어요.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맘때 정확히 3월달, 2월달에 활용했던 전략과 전술을 고스란히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좀 보시도록 하면 우리 증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대폭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452포인트 7.24%가 하락 마감했고요. 선물지수는 8.34% 78포인트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치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그게 정답입니까? 이미 끝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별로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는 누구나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말이 맥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바로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내가 수익이 안 나서 어려운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수익이 안 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그러니까 왜 어렵냐라고 하면 시장이 언행일치죠. 언어와 행동이 좀 일치성을 보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내던지고 있는 가운데서 기관과 개인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고 뭐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 편이에요. 기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 개인 자금이라고 그랬죠. 뭐 연기금 자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뭐 이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뭐 검은머리 외국인지까지는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알 바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인이에요.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도 내지만 외국에서도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벌써 시장 2월 중순부터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부담이라는 거죠. 올라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건데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받아주고 있는 게 개인이랑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함정에 빠지니까 오늘같이 한 방에 쓸려버릴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한 방에 두들겨 맞았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답도 미리 이따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종목이 계속 밀리는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내일이면 반등하겠지 내일이면 반등하겠지라는 인식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그게 추세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추세가 그려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드렸죠.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형태를 보시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미국 주식을 보면 된다. 고가 대비 한순간에 반토막이다. 그 상황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하다 보니까 고가 대비 거의 근 반토막이에요. 애플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마찬가지고 아마존 마찬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워낙 기본적인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올 거라는 믿음 때문에 버팅기거든요. 버팅기는데 그 버팅기의 힘인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수급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급적으로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반이 너무 약해요. 특히나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제가 이상한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시장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를 가져다가 붙여요. 붙여.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론을 만든다 이거죠. 이게 지금 전형적인 주식의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에서는 절대로 나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빠지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드렸어요. 선수들은 관계가 없다. 이미 어느 정도들 알아서들 정리하고 놀고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옆집에 있는 영희, 철수, 위 등등등이 책가방 싸들고 와서 주식을 사겠다고 덤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가인지 저가인지도 모르고 사버렸다는 거죠. 계속 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해서 쥐약이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걱정할 필요는 또 없는 것이 전쟁과 관계없이 시장이 단칼에 깨지진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좌측에서 올라온 추세가 이 정도로 강하면 단칼에 죽지를 못합니다. 시장이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폭삭 망가지지 않는 이상 좌측에서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에서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버텨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종목이 문제 생긴다고요. 종목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수는 그런데 종목은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의 시장의 백브리핑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게 뭐 금방 끝날 것이고, 뭐 미국이 폭격해서 끝내버릴 것이고 등등등 얘기를 백날 하지만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란이 이길 거란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란이 이기면 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테러라도 일으키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거는 뭐 FBI, CIA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9.11도 터졌던 거 아닙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것에 대처하기보다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에 조금 더 진실되게 접근하는 것이 낫고, 매매 시장이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어요. 저도 오늘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더 뽑아낼 수 있지만 시장이 좋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냥 평균 레버리지 정도의 수익을 내고 그냥 일찍 끝냈어요. (12시에) 매매 끝냈습니다. 끝내고 놀고 있어요.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상담 좀 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매매 오늘 다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이 기회일 것 같다, 뭐가 될 거라고 해서 덤벼드는 순간부터가 꼬꾸라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데이터를 따라가야 돼요. 데이터를 따라가야지 큰 길이 보이는, 데이터 안에 정답이 있는 그런 부분을 연출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보셔야 될 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셔야 될 건 너무 간단 명료하죠. 일단은 유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을 봐야겠죠. 왜 유가와 금 가격을 봅니까?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는 중동을 때렸으니까 당연히 유가가 제일 민감도가 높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은 안전자산, 즉 위험자산의 회피 현상으로 선택되는 것이 금 가격이란 말이죠. 이 금 가격과 이 유가 가격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유가는 증시 자체의 지금 레벨링에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만 지금 정세의 분위기를 읽게끔 도와주는 것이 유가예요.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을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유가는 차트적으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지수 자체가 차트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으로서 뭐 따지면 이제 신고가를 때려서 넘겨버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마지노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을 문전에 두고 공방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시면 1,500원을 넘어가냐 마냐의 공방전을 한참 하다가 1,500원이 1,500원에서 방어가 되면서 끌어내렸죠. 이게 언제냐면 날짜로 따지면 2월 6일이에요. 이게 2월 6일이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따져서 2월 6일 날을 보시면 2월 6일 여기입니다.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 고점을 때려서 찍은 날 방어가 디펜스가 되니까 주가가 폭등을 해서 1300포인트를 때려 올렸죠. 1300포인트를 때려 올렸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가를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는 지금 심리적인 저항 구간대는 85불선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5불선이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래서 85불선이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은 급속도로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증시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도 갭으로 날라왔는데 뭐 여기까지 얼마나 먼데 가겠냐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가는 특히나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뚫어버리면 그냥 완샷으로 오늘 바로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유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서 사실 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될 요지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이슈 안에서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유가는 85불선을 넘으면 이건 좀 심란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가장 또 유념해서 보고 있는 것은 금 가격인데, 사실 환율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됐고 증시도 분석이 돼서 좀 소소한데 제가 지금 제일 어렵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 가격이에요. 금 가격이 조정을 너무 빨리 받고 빨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직전 고점을 문 앞에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직전 고점을 때려 넘겼다라고 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금 가격이 움직이면 유가를 같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5,600불 이상, 그 다음에
유가는 85불 이상이 오버슈팅이 걸렸을 때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인지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 지금 제가 방금 국내 증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측에 있는 올라온 이 추세의 힘이, 이거 뭐 올라온 거 똑같이 보면 국내장이 똑같죠. 그래서 이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계 멸망 전쟁이 일어나서 누구 하나가 뉴클리어 런치를 때려가지고 양쪽에 한 방씩 때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구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놀았던 기간이 길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놀았던 기간이 긴 상태에서 슬금슬금 빠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나타나면 꽤 압박력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는 대체 공휴일이라 저희는 거래를 안 했고, 오늘 거래를 참석을 했는데, 일부러 매매를 좀 빨리 끝낸 것도 그 뒤에 후속 동작을 좀 구경하고 싶어서, 그래서 후속 동작을 구경하면서 3월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매매를 좀 빨리 끝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은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정치인을 믿지도 마시고 정치인들 말들은 믿지도 말아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지금 순방 가시기 전에 뭐 증시 방어하기 위해서 몇 10조인가 100조인가 쏟아 부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안 맥힙니다. 안 맥혀요. 왜 안 맥히냐면 대기하고 있는 자금보다 먼저 사놓은 자금이 더 많거든요. 대기한 자금보다 먼저 사놓은 자금이 더 많아요. 누적 자금이 더 많단 말이죠. 그 누적 자금들이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반대성 매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같이 밀려버린 반대 매매 나와요. 혹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선물이 이거 분봉으로 따지면 5분봉입니다. 분봉으로 따지면 5분봉인데, 국내 선물을 보시면 아까 그 동시효과 직전에 3시 25분에 순간적으로 60포인트가 빠졌어요. 순간적으로 7%가 빠졌거든요. 1분 만에. 나 다시 바로 원복을 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많이 빠져있지만 이것까지 플러스 알파 됐으면 마이너스 15%였어요. 마진콜이죠. 바로 마진콜입니다. 이건 바로 아웃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대부분 아웃을 당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결국 사놓은 자금들이 이탈을 언제 하느냐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감하게 지금 구간을 그냥 사야겠다. 가격이 싸니까 사야겠다. 이런 또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봤자 그래 역시나 국내장은 짱이야. 국내장은 역시나 매수야라는 또 막연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대표적으로 나스닥이 그리했었고 그랬던 결과가, 종목들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 눈에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 그런 측면들을 회피해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말간 있었던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테고 또 압박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치를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도 대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보면 우리 이란이랑 대화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동의가 되고 있어서 무난할 것 같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미사일을 때리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상호간에 지금 뭐 미사일 놀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민간인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민간인들만.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정치적 리액션에 너무 몸을 맡겨서, 우리는 미사일을 맞지 않고 미사일을 맞지 않아서 당장의 몸에 피해는 없지만 금전적 피해에 노출됐잖아요. 금전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 피해가 미사일 맞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돈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상담해 본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럴싸하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과 또 다른 느낌도 있는데 또 수익이 나니까 애매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 말이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채질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이 확 뒤집혀서 시장에 막연하게 들어오시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롱런에서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중립적인 관점을 드리고 좀 보수적인 관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중요한 건 수익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정치적인 말장난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냐 네 의견이 맞냐를 가지고 다툼을 하기보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이런 플레이가 나타났을 때 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치가 어떠하다 정도는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잘 고려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3월달도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1차 체험은 빠르게 마감이 됐고요. 내일까지 체험이 이어지고 이번 주 체험은 다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체험은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체험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카톡은 뭐 이게 개인 성함이 있는 것도 있고 없어서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 서로 바쁘잖아요. 그쵸? 제가 상담해드린 분만 해도 12분씩 되는데 저도 귀한 시간 아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회신을 할 때 각자 좀 빠르게 회신을 하셔야 다음 스텝 밟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난주에 예약을 했고 오늘 참석하시기로 했었는데 회신이 안 돼서 입장을 못했어요. 근데 매매가 끝났는데 입장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일 다음 주에 들어오시라고 밀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약속을 미리 했으면 그 약속에 맞추셔서 플랜을 짜야 되고 왜 그래도 짜야 되냐면 우리 스케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러한 수익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여러분 스케줄에 맞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상호간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돌아가셔야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든 뭐라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뭐 이거를 무슨 지나가다가 편의점에서 뭐 콜라나 산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체험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좀 준비가 됐을 때 체험을 하셔야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시면 도움이 안 되시기 때문에 좀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가 많아서 제가 회신이 좀 늦고 가급적이면 밤 11시 이후에는 제가 회신을 안 드리지만 10시 거까지는 제가 대부분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드리고 있는 시간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빠르게 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좋은 결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